그런 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아마 100% 주식 비중 갖고 계신 분들이 가장 고민이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요. 뭐 임 대표님이 워낙 임 대표 이분들을 이제 지금 타겟으로 보다가 금요일 같은 경우도 지금 꼬리 이렇게 쫙 달다 보니까 그래 베팅이야 그러고 베팅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다. 네. 여기서부터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뭐 신용 이렇게 쓰는 거는 이거는 성향에 따라 다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건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5종목이 A, B, C, D, E 이렇게 있다. 근데 여기서 기회가 될 거가 가격 메리트가 커져서 기회가 될 것 같다. 그러면은 C와 D를 일단은 지금 여기서 당장 안 갈 것 같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데 당장 여기서 변화가 될 것보다 기회가 돼서 이쪽이 더 메리트가 높다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나올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략으로 쓰시는 게 훨씬 더 매매할 때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수익 내고 이렇게 빠졌다가 이제 들어온 것들을 보고 어느 정도 정리해서 다시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대응자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지금은 포트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반도체는 저점 메리트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선은 무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사이클이 돌아가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에 실적 발표와 함께 같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중국 소비주 이쪽들은 챙겨야 된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중국 소비주 쪽에서 제가 보기에는 화장품 이쪽은 같이 비중 맞추면서 가야 될 것 같고 플러스 알파 지금부터는 2차 전지는 보셔야 됩니다. 2차 전지는 매수의 타이밍이 왔다. 드디어 왔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저도 테슬라가 실적 발표하고 그 다음에 더 얼마나 빠질 것이냐 이런 시각도 있긴 합니다만 그게 마지막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싶은 기대감도 있습니다. 거기 빠지면 거기입니다. 거기 빠지면 거기입니다. 근데 2차 전지는 아마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2차 전지 또 차 전지 이렇게 나오실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Q가 돌아올 때가 서서히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원래 다 예고됐었던 거잖아요. 1월 1분기가 작년 4분기보다 안 좋을 것이다. 분명히 그 미리 예고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네.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밀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장은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좋아해요. 이제 터널 기조가 나오는데 시장에 관심이 없다. Q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P는 바닥 찍었다. Q가 이제 고민이 된다라고 하는데 Q가 고민이 되는 시점들이 거의 끝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온 수출 대우량 보게 되면 거기서 확인이 대충 돼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제가 또 언제 할까요? 이따 장중에 12시 장중에내서. 그건 또 회원 대상이다 보니까. 그래? 회원을 가입해 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알았어요. 하여튼 알아서 해요. 내일 해요. 내일. 네, 요거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아침 방송에서. 이제 바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보셨으면 좋겠고 거기다가 중국 소비주 쪽에서 또 하나 아까 실적 그 수출 데이터 쭉 보다 보니까 덴티움 이거 중국에서 지난달 대비해서 70%가 늘었더라고요. 차트 좋습니다. 이런 쪽에서 딱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 이런 거는 또 한번 중국 소비주 플레이가 딱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인 것 같아서 이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게다가 2차 전지 말씀드리면서 뭐 P와 Q 쪽에서 Q가 늘릴 수 있는 어떤 시그널들 그게 뭐냐면은 약간 그거죠. Q가 늘어나는데 배터리 가격이 인하됩니다. 그리고 가격들이 다 자동차 가격을 인하시킵니다. 수요가 살아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매량이 늘어나는 거죠. 이게 초입 시그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격 올라오는 거 보고 얘네들이 뭐 하냐면은 가격 인하 끝냅니다. 이때부터가 이제 진짜입니다. 그게 거의 초입에 들어왔다라는 부분들 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그러면 먼저 뭐 다 좋은데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변화가 이제 슬슬 마무리가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이런 종목들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판 게 없어요. 쭉 끌어올리고 근데 주가만 여기까지 레벨 다운됐죠. 이런 과정을 본다 그러면 양극화 물질 먼저 또 변화가 들어오는 것도 있겠다. 이런 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게다가 트럼프랑 바이든 이 격차가 지난주 금요일 날 0.4%포인트 많이 좁혔습니다. 일주일 동안 트럼프가 유세를 못했대요. 그 법적 리스크 때문에. 그걸 이제 아는 겁니다. 이제 유권자들이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뭐 이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거기다 요즘 이스라엘 전쟁 때 이거 좀 터졌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반전되는 것 같은데 또 모릅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데. 근데 이런 분위기를 보게 되면 바이든 행정부가 몰아왔던 신재생 에너지, 2차 전지 이쪽들은
전기차 이쪽들은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것도 한번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어떤 주요 일정들은 딱 월, 화보다 수요일부터 뭐 일정들이 바라락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안양시 자율주행 버스가 간대. 이거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예. 같이 갑시다. 손잡고. 옆자리 안 왔습니다. 저 다음에 내립니다. 네. 그래서 네. 요거 한번 15분 되는 거 한번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자율주행 관련된 쪽으로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그 밖에 실적 관련된 것들은 뭐 특별한 거 없고요. 화요일 날은 뭐 기술전, 뭐 제약바이오 화장품 기술전, 뭐 전기차 학술 대회 이런 거는 좀 보셨으면 좋겠고, 거기다가 이수피 스페셜티 케미칼 거래 정지됩니다. 그래서 5월 1일까지 거래 정지되고, 실적 발표 HD 현대 일렉트릭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테슬라 화요일 날이다 보니까 수요일 날 영향을 끼칠 거고, GM 정도,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근데 이거는 또 반도체 레거시 쪽이다 보니까 또 체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다른 거보다 국내 소비 쪽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게임들이 이제 신규 게임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해요. 넷마블 아스타리언드 이거는 뭐 열심히 만들었다고 하는데 요즘 이쪽에 그렇게 크게 인기가 없기 때문에, 크래프톤의 다크앤다커는 요거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베타 테스트 성공적이었다 그러면 크래프톤 변화 나올 수 있고요. 실적 발표 쪽에서 쭉 보시게 되면은 뭐 거의 다 아시는 종목들 나오는데, 특히 또 하나오션 요거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메타 실적 발표합니다. 그리고 또 이날은 뭐 특별한 게 별로 없네요. 예, 포드 정도 뭐 이런 것들 램리서치 이거 보셔야죠. 예, 램리서치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네. 근데 그 정도로 일단 미국에서는 그냥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목요일 날 GDP 발표됩니다. 이거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한국, 미국 다 발표하고요. 게다가 BSI, ESI 국내 얘기 나올 거고, 반도체가 돌면 좋아집니다. 그런 쪽이고, 베이징 모터쇼인데 여기서 혹시나 또 지난번에 샤오미 가지고 저희가 약간 충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쪽에서 2차전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들 어떻게 나오는지 보셨으면 좋겠고, 요날이 신형 스펙 치료 중에서 삐아라는 회사가 들어옵니다. 아, 그래요? 아싸라 삐아. 예, 예. 삐아 이거. 우리 그 가족분 중에 아싸라비아님이 계시는데. 아우, 그러세요? 와, 혹시 대주주? 예, 예. 화장품 제조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 또 분위기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초기에 한번 쭉 들어오게 되면 정리해야 됩니다. 이런 쪽은.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중국업 조선 쪽들 실적 발표되고, LG전자는 넘어가고, 거기다가 SK하이닉스 요것도 이제 실적 발표하는 거 체크해야 되겠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그룹들 실적 발표되고, 요거 현대차 실적 발표되고, 이게 목요일입니다. 그렇게 보고, 그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인텔, 뭐 이제 실적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빅테크들 나오는 상황이고요. 금요일 날은 PC 지표 이거를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코어는 살짝 올라가고, 헤드라인은 살짝 올라가고 코어는 살짝 빠지고 뭐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 어떻게 나오는지 보셨으면 좋겠고, 그 밖에 일본의 금리 관련된 얘기들, 일본 정책에 대해서는 신뢰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보셨으면 좋겠고, 그 밖에 워트 갖고 계신 분, 엔젤로보틱스 갖고 계신 분, 보이에스 물량 많습니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LIG 덱스1 정도 실적 체크하시고, 요거는 이제 딱 그때가 됐습니다. 5월 달부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중국의 노동절, 그리고 또 일본의 골든위크, 여기 딱 맞춰가지고 행사하네요. 그럼 더 잘 팔 수 있겠죠?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대표님은 마음이 편하신데 우리 일반 대중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심리처럼 좀 겁을 많이 먹고 주말 내내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오전에 일단 우리나라는 1차적인 투매가 한번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V코스피, 그러니까 미국의 빅스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V코스피라는 공포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를 제가 금요일 날 이제 그려놓은 건데 한번 보시면, 자, 25.29까지 금요일 날 장중에 고점을 이렇게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25.29는 2022년도에 우리가 한번 갔던 적이 있는 변동성인데요. 그때 무슨 사태가 있었냐? 레고, 강원도에 레고 사태가 있었을 때 자금의 경색, 금융시장이 자금줄이 말라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 야, 이거 시장 큰일 났다.
금융시장에 뭔가 시스템적 위기가 커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을 때 그때 우리나라의 V 코스피 변동성 지수가 25를 넘어섰고 28이 고점이었습니다. 그때 28이 고점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때 또 22년도에 뭐가 있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때 보면 많이 올라가도 25에서 28 정도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그때 노란색이 우리 코스피 지수입니다. 지수는 어땠나요? 야, 그때가 제 최고의 공포가 극단에 달했을 때인데 오히려 지수는 바닥이었네. 그죠? 지나고 나니까 대표님 말씀처럼 네. 이 지정학적 리스크나 금융위기 약간 신용경색 사태 때 그때가 오히려 바닥이었고 이때도 마찬가지죠. 25를 넘어서고 변동성 지수는 위로 엄청 치솟았는데 단기적으로 지수는 그때가 바닥이었네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다. 그럼 우리도 지난 금요일 날 갑자기 이스라엘이 보복했다는 소식에 이 변동성 지수가 우리나라에서 25 위로 빵 치솟았었는데요. 그때 지수는 당연히 이렇게 폭락했었죠. 3%. 자, 근데 종가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됐냐? 다시 내려왔습니다. 25.29까지 갔다가 야, 이거 뭐 전쟁 아닌가벼. 이스라엘도 이란도 좀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시 쭉 내려와서 21.22 정도에서 끝이 났어요. 그래서 장중에 오전장에 1차 투매가 한번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때쯤에 전일 거래량, 즉 목요일날 거래량 대비해서 이미 2배 넘는 거래량이 금요일날 오전에 다 돌아버렸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제는 안 된다 싶어서 아마 버티다가 던지신 분들이 많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오후 들어서 아주 빠르게 지수 회복한 거 아시죠? 절반 정도 이상을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이렇게 결국엔 한번 투매가 나오고 나면 손바뀜이 나오고 이미 우리나라는 금요일날 한 차례 오전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금리의 앞으로 방향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외에 5번 정도 한번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V코스피 공포지수는 25에서 28선 정도에서 지수가 코스피는 바닥이었더라라는 것을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요거 지난주에 사실 요거 그림 보여드리면서 요거 돌아서면 지수 바닥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돌아서는 듯 하다가 금요일날 훅 빼버리면서 다시 이게 내려왔는데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면 목요일날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순매수 포지션이 살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지수 한 2%씩 막 코스닥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었죠. 근데 금요일날 다시 다 반납을 했는데 요것도 절대 규모를 한번 보면 올 1월 달에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도 포지션이 한 6만 계약 정도? 6조 정도가 이렇게 매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 멈췄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번 지금 하락으로 한번 대입을 해보면 한 여기가 이 정도라면 10조 정도라면 이번에 4조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죠? 여기도 얼추 보면 한 6조 정도가 지금 누적으로 순매수가 지금 줄어든 걸로 매도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6조 정도 매도가 나온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정도 규모와 비슷하게 이미 좀 나왔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더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요거 얼추 정도 요것도 비슷하게 1월달 비슷하게 나왔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한번 돌아서는지 요것도 한번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요게 이제 V코스피 25 터치했을 때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신용이었죠. 이렇게 시장이 버티지 못하고 만약에 미국의 나스닥이 빨리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나라한테는 신용 반대 매매, 담보 부족으로 반대 매매가 결국에는 또 역풍을 불어일으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에서의 신용 잔고 금액이 조금 가파르게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 9조 원대 이상에서 버티고 있었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아직도 고점에서 좀 버티고 있는 모습인데 뭐 이번 주 초에 이거 만약에 지수 다시 돌려놓지 못하면 아마 계속 이제 담보 부족 매물들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지난주 후반에 제가 체크해 보니까 평소에 2배 정도의 담보 부족 반대 매매가 나오기 시작했다. 증권사들이 그 정도 한번 가볍게 보시면 되고 신용 잔고는 그래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여기서 어느 정도 한번 이게
영향을 주겠죠. 자, 그러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미국도 불안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아직까지는 불안한 상태인데 이미 우리 8.15 가족분들 중에서는 주식을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고 그 주식들이 나름 그래도 좀 똘똘한 주식들이라면 여기에서는 그러면 버텨야 되나 아니면 오늘이라도 시가 낮게 출발할 가능성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죠? 미국이 반도체가 다 박살났으니까 여기에서 던져야 되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본다라면 지난번에 1월 달에 제가 요걸 가지고 한번 이때는 버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ADR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20거래일 동안 한 달이죠. 약 한 달 동안 상승 종목수의 누계를 하락 종목수로 누계로 나눠서 백분율로 표시한 게 우리가 ADR 등락 비율 올라가는 것과 하락하는 게 비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걸 보면 지금 시장이 매수 쪽의 세력이 큰지 매도 쪽의 세력이 큰지를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ADR이 100이다라는 것은 뭐죠?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가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럼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승 종목수가 월등히 많으니까 좀 가열권이고 이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하락 종목수가 월등히 많으니까 조금 바닥에 가까워지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지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보시죠.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의 ADR은 67.48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네요. 자, 요 정도 수준은 그러면 언제 수준과 비슷하냐? 가족 여러분들 우리 1월 달에 연초에 하루 딱 올랐다가 1월 내내 빠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빠졌을 때의 수준과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지금 빠졌다. 그죠? 이미 그래서 코스피 ADR은 좀 침체권으로 과매도권으로 이미 좀 들어온 상태다. 그리고 이게 작년 11월 초 정도 수준까지 비슷하게 빠졌습니다. 그때도 11월 초부터 12월 달 내내까지 랠리가 펼쳐졌죠. 그죠?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뭐 내가 지금까지 버텼다라는 것을 버틴 주식들을 쉽게 뭔가 또 던지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구간으로 이미 진입을 했다. 코스닥도 한번 보시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69.03입니다. 그러니까 등락 비율이 70 밑으로 이미 떨어져서 하락하는 부분이 더 많은 그런 부분으로 떨어졌고 이것도 마찬가지 1월달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고 작년 11월달 정도 수준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섣불리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똘똘한 주식들을 함부로 던지기보다는 지금은 좀 한번 버텨보는 그런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아니면 여기서는 내 종목이 만약에 좀 똘똘하지 않고 뭔가 이게 시장이 반등 줬을 때 주도주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낮은 종목이라면 오히려 현금보다는 교체 매매를 그죠? 빠졌을 때 같이 다 빠졌으니까 교체 매매를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코스피 PBR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원래는 목요일까지는 0.9배였는데 0.91, 0.92였는데 금요일날 주가 빠지면서 어디까지 떨어졌냐? PBR 기준으로 0.88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리 코스피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PBR은 1배 정도가 좀 박스권 상당이고요. 하단을 보면 0.8배 정도에서는 보통 바닥을 잡습니다. 요 2020년 3월은 좀 극단적인 값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를 좀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얼추 보면 0.8배 정도가 바닥이었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 0.88이고 아직까지도 뭐 0.8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떨어질 룸은 좀 남아 있겠지만 0.8대 수준에서 쉽게 투매에 동참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고